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십니까. 경제 유캐스트에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녹음 환경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새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언론에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정문복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취임부터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로 현 경제 상황을 우려했고 이번 주부터는 관련 태스크포스도 만들어 운영키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하면 무시무시한 감독기관으로 알고 있겠지만 민간 기관이고요. 금융사들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막고 때에 따라 징계를 건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이곳 수장이 퍼펙트 스톰을 우려하고 언급할 정도라고 하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는 이번에 새삼 쓰인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저 멀리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까이로는 2017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그때 전문가들이 쓰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경기 하강이 우려되면서 그 동시에 그 시장에 있는 자산에 거품이 좀 많이 끼었다라고 판단될 때 시장 비관론자들이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를 내세워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 루비니 교수도 어떻게 보면 닥터 두미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장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분류되는 사람이긴 하죠. 2017년 정도라고 하면 중국 부동산 부채 부실화 문제가 외신을 통해 꾸준히 경고되던 때였습니다. 2008년 들어 국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거품론이 또 때마침 제기되기도 했었죠. 이때도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이 됐어요. 때마침 2019년 하반기에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채권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때 독일 국채 금리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독일 국채에 대한 이 수요가 늘었거든요. 독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건 뭐냐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거는 앞으로 있을 경기에 대한 불안심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독일 국채에 대한 이 매수 심리가 커지게 되면서 손해를 보고서라도 독일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란 뭐냐면은 단기채와 장기채 간의 금리가 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보통 장기채의 장기 금리가 단기채의 단기 금리보다 더 비싸기 마련이거든요. 왜냐? 상환 기간이 길고 그리고 또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또 나눠서 갚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금리 면에서 보면은 단기채보다는 더 높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가 단기채가 더 높게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가 낮게 내려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혹은 1년물 간의 금리가 역전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장기채 금리가 왜 하락을 하느냐? 이거는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장기채를 팔고 단기채를 사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때도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어요. 근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의 예견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와서 급박하게 경기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또 코로나19가 발발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중앙은행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 올 수 있는 불황이었는데 코로나19를 타고 극적으로 오게 된 거죠.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썼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미국 부동산 시장 경기가 고점을 지나 식어가던 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 사태가 가시화돼서 은행 내 그 대출 자산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졌던 때이고요. 이때 또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졌어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FT는 말할 것도 없고, 보면은 외신들이 보면은 꾸준하게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이게 1금융권 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금융과, 그리고 주택,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 거품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세상 몇 년째 이어져 거긴 한데, 아무튼 이때도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더 커졌던 때이긴 합니다. 이를 보고 금융권에서는 위기가 올 것이라고 봤고요. 루비니 교수는 이를 그냥 예견했던 것이에요. 예. 원래 시간 비관론자고 자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쩌다 맞춘 거라 보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또 그러니까 세계적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많이 회자가 됐죠. 지금 보면은 대단한 예견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루비니 교수가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죠. 예, 경기 순환에서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오기 마련이고요. 호황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불황을 예견하고, 불황이 심화되는 구간에 호황을 예견하면 대단한 경제 예견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고 지표를 보고 호황기일 것 같다라는 시점에 불황이 올 수 있다라고 예견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경기 상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 얘기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대충 짐작을 하기 좋습니다. 예, 마치 이런 거죠. 고장난 아날로그 시계에도 하루에 2번 정도는 정확한 시간을 맞추잖아요. 예, 요런 걸로 봅니다. 계속 떨어진다 얘기하다 보면 길게 봤을 때 언젠가 맞게 되는 거고, 오른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맞게 되는 거죠. 매번 나무란 경기 전망을 했던 닥터둠의 별명을 얻은 마크 파버나, 우리나라의 진보 경제학자로 불리는 선대인 박사도 꾸준히 위기론에 대해서 대중들이 듣기에 솔깃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선대인 박사께서는 이게 이명박 정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 때 보면 꾸준하게 아파트 경기 붕괴론을 좀 많이 말씀하시긴 하셨죠. 문제는 이를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떨어진다, 경기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거 큰일이야 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얘기는 틀린 것도 좀 나긴 하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거품이 지적함에도 계속 가격이 오른다던가, 이런 경고는 또 무시되곤 합니다. 어느샌가 시장 비관론자들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금감원에서 이번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정부 당국이 또 이에 또 보조를 맞춰가지고 회의도 열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보다 이제 좀 대중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의도가 좀 맞다고 보이긴 해요. 최근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엄청 쪼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들어서 받아보시려 하셨던 분들은 체감을 분명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하다못해 마이너스 통장 금리만 봐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도 연관성이 있지만은 금융당국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이제 은행들의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금리를 좀 약간 올리는 것도 있기는 해요. 사실 근데 최근 이 금감원이나 아니면 경제 당국에서 얘기하는 이런 경제에 대한 이 걱정은 괜한 기운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히 보자면 대외적인 타격이 온다면 우리 가게가 받을 타격이 더 크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금리의 상승이 우리의 바람과 달리 점진적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위기의 국면이 되면 항상 급등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가계,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데에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이는 금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외화를 구해오는 비용을 금리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에 불안을 느끼는 외국점주들이 그 비용을 한꺼번에 급박하게 올리거나 회수하거나, 그러니까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죠.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돈줄이 막히게 되면은 당장 이제 큰일 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때 계속되는 이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사실 외환 보유고도 좀 많이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이 경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던 2020년 2월에서 4월 우리 금융사들과 금융당국이 우려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재현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외화 유동성에 말라 크게 긴장했거든요. 이게 당장 미국이든 유럽이든 자기네들 경제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이 빌려줬던 돈을 당연히 회수하려고 하겠고, 그리고 자신들의 돈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 기사가 되는 거죠. 결국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해외 전주들이 몸을 사리느라 우리 금융사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라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 혹은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사가 돈을 구하기 힘들어지만 연쇄적으로 기업과 가게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의 교훈에 따라서 각국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돈 풀기를 하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킨 덕분에 그런 걱정은 기우가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푸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금융사들의 숨통이 트인 거죠. 그래서 위기가 극복이 된 겁니다. 97년, 98년 IMF 사태처럼 구조조정하라고 기업 망하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하기 좋으라고 금리를 낮춰주고 시장 유동성을 뿌려준 거였죠. 예, 여기서 문제점 하나 지적해 봅시다. 문제는 각자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면만 본다는 점입니다. 시장 비관론자들은 시장 심리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면만 보고 위기론을 펼칩니다. 앞서 IMF 구제금융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예를 들면서 현 상황이 위기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초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아니면은 부동산 부채가 많거나 혹은 뭐 투자 자산이 많은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경제 예측을 해야 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우리 경제의 탄탄한 면만 보면서 긍정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부정론을 얘기해서 돈을 빼면 안 되니까. 최근 헝다 사태가 알려지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물론 뭐 우려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예상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직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단초가 된 리만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기였죠. 앞으로 괜찮을 거야라는 전망이 시장 불안 심리를 가라앉혀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열의 9은 분명히 이 수가 통할 겁니다. 하지만 10가지 중에 한 번은 틀리기 마련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짜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의 대응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비관론과 긍정론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투자자는 어느 한 의견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부채가 많은 사람이라면 금리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고, 집 없는 세입자면은 금리가 올라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이건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비관론과 긍정론의 빈도와 무게를 따져보고 그에 따라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지금껏 긍정론을 펼쳐왔던 전문가가 비관론을 펼쳤다던가 말 한마디 매우 신중했던 금융권 수장들의 입에서 뭔가 불안감 섞인 단어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예측은 항상 틀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자산을 배분해서 분산해서 배치시켜 놓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 자산에서 손해가 났을 때 단 한 자산 이를 메꿔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 포트폴리오, 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죠. 금감 원장이 언급한 퍼펙트 스톰은 경기순환 곡선에서 나올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였니라고 봐요. 다만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